혹시 능력만큼 유독 대우를 받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다음 중 몇 개에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내가 잘한 일을 남에게 말하기 힘들다. 결과만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 자기 PR을 하는 동료를 보면 오글거린다. 시끄러운 동료가 먼저 승진한 곳에 배 아파 본 적이 있다. 답을 알아도 손을 들고 말하지 못한다. 이 중 한 가지 이상 체크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채널 고정! 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츠입니다. 오프닝의 테스트 여러분은 몇 개나 체크하셨나요? 저는 2개입니다. 네, 과거에 저라면 더 많이 체크를 했을 거예요. 특히 이 부분 있죠? 결과만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 제가 딱 회사를 다닐 때 했던 생각입니다. 일로서 결과로서 보여주면 되지. 일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연차가 쌓이며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고 일을 잘해도 공이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가거나 일한 만큼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 이거 느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일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3가지, 그리고 일한 만큼 인정받는 꿀팁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자기 PR 전문가이자 강연가 메로디스 파인먼의 책 자랑의 기술 속 꿀팁들과 함께합니다. 무릎을 치며 공감했던 팁들, 네, 얼른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럼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먼저 능력만큼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1. 지나치게 겸손하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를 드러내야 되는 순간에도 최대한 나를 낮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겸양의 표현이 지나치면요,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에 대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목소리가 크고 말이 좀 지나치게 많아요.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잘 모르는 상대가 자신에 대해서 저렇게 말을 했으니 그런 면이 있나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우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네, 스스로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죠. 나의 얘기를 들어줘야 될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네, 이뿐 아니라 스스로 자존감을 해치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자기 비하 발언뿐 아니라 나를 드러내야 되는 순간 부끄러워서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스스로도 좀 뻔뻔하지만 자기 자랑 좀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왠지 모르게 좀 비호감이죠. 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수식어 때문입니다. 네, 부정적 수식어를 사용하면 실제로 듣는 사람의 정서도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자랑 좀 할게요 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사람을 돕거나 응원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저 사실을 얘기하기 전 낯뜨거워서 한 겸양의 표현이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생긴 것이죠. 나 자신도 인정하지 않는 성과를 인정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하게 열심히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실력에 비해 대우를 받지 못했다면요,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부정적인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점검해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온 부정적인 수식어를 빼고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솔루션입니다. 감사, 부탁, 요청으로 사실 말하기. 나를 드러내는 일종의 자랑과 같은 표현이 어렵다면요, 감사, 부탁, 요청의 표현을 넣어 사실을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출연을 했던 영상에 대해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술을 넣는 거예요. 밉지 않게 요청하는 것이죠. 제가 전문가로 출연했던 딩동댕대학교 영상 좀 꼭 봐주세요. 진짜 재밌었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출연을 했던 사실도 알리면서 자기 비하나 부정적 수식어 없이도 하고 싶은 말,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인 감사의 표현을 넣어 말해볼게요. 제가 출연했던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제가 출연했던 방송에 대해 알게 되셨죠? 게다가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넣었기 때문에 부드러운 요청이 되었습니다. 잘난 척하는 느낌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며 요청하는 표현이죠. 만약에 자기 PR이 어렵다면요, 나를 드러내는 게 유독 부끄럽다면요,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부정적 수식어를 빼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자. 능력만큼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 2번째입니다. 2. 티를 못 낸다. 이란 티를 내는 것, 생각보다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 입사하는 후배 중에 제가 아끼는 후배가 있어요. 그렇다면 따로 불러서 요거는 꼭 해보라고 알려주고 싶을 정도인데요. 사회초년생 때 제가 이걸 몰라서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잘했어요. 그렇다면 사회에서는 꼭 티를 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합당한
일을 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죠. 네, 물론 정말 좋은 회사나 상사는 티를 안 내도 인정해주고 알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우 드물죠. 대부분의 직장인들, 사회인들은 내 코가 석자기 때문입니다. 상사도 바쁜 직장인이기 때문에 후배나 직원들의 노력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때문에 필요한 것, 비호감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티내는 법인데요. 이를 위한 현명한 자기 PR 전략, 첫 번째입니다. 1. 자부심 갖기. 먼저 평소에 내가 해낸 일들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의 일에 자부심을 갖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겨야 필요한 순간에 일을 티내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요, 내가 뭘 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잘한 일들은 당연시하고 실수하고 못한 일들만 기억합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나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해주는 겁니다. 다음의 표현들로요. 지난주에 쓴 이 보고서가 자랑스럽다. 업계를 이끄는 분들과 함께 패널로 참가하게 되어 기쁘다. 이번에 대형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끝내서 정말 자랑스럽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랑거리 기록하기. 중요한 순간 내가 한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 나의 자랑거리, 자부심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대단하든 사소하든 자랑거리가 생기면 일기나 문서에 기록을 해두는 식입니다. 축하할 수 있는 자랑 목록을 만들어두는 건데요. 여러분에게 최근 일어난 자랑할 만한 거리는 무엇인가요? 지금 생각난 김에 댓글로 기록하고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평소 말로 하기 어려웠던 자기 PR, 자랑을 우선 글로 연습해보는 거죠. 비호감되지 않고 똑똑하게 티내는 법. 세 번째입니다. 3. 전달 방식을 고민하기. 자기 PR이 필요한 순간 상황에 맞게 전달 방식을 고민하는 건데요. 타깃에 맞게 티를 내는 방식을 맞추는 거죠. 똑똑하게 자랑을 잘하는 사람은 무작정 내가 한 일을 드러내기보다는 의도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를 위해 고민해야 될 것, 자랑이 어떻게 보일지를 고려하라 입니다. 누가 이야기를 들어줄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는 건데요. 그런 다음 자랑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단을 고릅니다. 말로 할지, SNS로 할지, 메일로 보낼지처럼 말이죠. 이런 타깃이나 목적에 맞게 표현이 달라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 제가 강연한 내용을 알리고 싶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강연 사진을 공유합니다. 티내는 방법이 어려워서 못 내셨던 분들, 대략적으로 감이 좀 오셨나요? 자, 그렇다면 다음은 실력만큼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 마지막을 들여다보며 구체적인 똑똑한 자기 PR 표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력만큼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3. 남 칭찬은 잘하는데 내 칭찬은 못한다. 타인에게는 칭찬도 잘하고 따뜻한 사람이 의외로 나에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를 드러내는 표현이 떠오르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해서일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구체적으로 나를 알리고 드러내는 자랑 구성법을 소개합니다. 1. 초강력 단어. 먼저 나를 표현할 단어부터 골라보는 건데요. 자랑의 기술에 소개된 초강력 단어들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면서도 나를 알릴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다음의 표현들 중 나를 나타내고 싶은 표현 3가지를 조합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한 단어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순간 태도와 체계를 만듭니다. 한마디로 나를 묘사하는 이상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가슴이 뛰는 단어, 나를 묘사했으면 하는 표현의 체크에 이를 나를 나타내는 키워드로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부터 해볼게요. 저는 다정한, 따뜻한, 예리한의 체크를 했습니다. 우리 히릿들께 다정하면서도 따뜻하지만 그러면서도 예리한 팁을 드리고 싶거든요. 히릿들은 어떤 표현으로 나를 묘사하고 싶나요? 아래 댓글로 나만의 초강력 단어 조합 나눠주세요. 인정받는 사람들의 자랑 구성법 두 번째 팁입니다. 자기 통계. 회사에서 혹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인데요. 성과를 내세우려면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야 신뢰가 가겠죠. 때문에 이를 위한 자기 통계를 내보는 겁니다. 아래의 질문들이 통계를 내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사소해 보여도 전부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수치에 약하셨던 분들, 한 번 더 대답해보는 과정 속에서 구체화가 되니까요. 자랑 구성법 마지막입니다. 3.
단순하게 말하기. 성과를 사실로 구성할 때 최대한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식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내용을 빼는 것인데요. 내가 상을 탄 이유는 우리 부서의 거래처 3곳을 확보해서다. 내가 패널로 선정된 이유는 정기적으로 업계에 관한 칼럼을 연재하며 독특한 견해와 경험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단어를 잘못 선택하면 자랑이나 사업을 망칠 수도 있다. 일관성 있는 메시지와 당신만의 강렬하고 독특한 단어와 말투를 조합하면 승리할 수 있다. 결국 나만의 스타일을 찾으라는 말인데요. 소개해드린 자랑 구성법 3단계를 따라해보면 막막했던 표현이 조금 더 쉬워짐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도서 자랑의 기술과 함께 능력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과 인정을 받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1. 지나치게 겸손하다. 해결법. 감사, 부탁, 요청으로 사실 말하기. 2. 티를 못 낸다. 해결법. 첫 번째, 자부심 갖기. 두 번째, 자랑거리 기록하기. 세 번째, 전달 방식을 고민하기. 세 번째 특징, 남 칭찬은 잘하는데 내 칭찬은 못한다. 해결법. 첫 번째, 초강력 단어. 두 번째, 자기 통계. 세 번째, 단순하게 말하기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자 메러디스 파인먼은 이런 우리를 바로 조용한 실력자라고 칭하거든요. 저 역시 조용한 실력자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금씩 저를 알리고 있는데요. 아직 엄청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덕분에 이렇게 우리 히릿들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히릿들도 나의 가치를 세상에 더 많이 알려서 일한 만큼 인정받고 대우받는 내일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내가 조용한 실력자다 하시는 분들, 이제 겸손은 그만 열심히 일한 만큼 자랑할 자격이 있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일을 하는 모두에게 실용적인 자기계발서 오늘의 도서 자랑의 기술 추천하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기만 걸으세요. 안녕 뿅.